안녕하세요. 네, 6기. 예, 지금 현재 주요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예, 구세나마 정독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책 한 권을 소리내서 읽는데 자기 성에 안 찬다고 입에 붙여 읽힐 때까지 계속 읽어요. 그만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제한 시간을 주고 잡아야 할지 정독으로 가는 길목인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아이가 이제 정독을 하는 과정이 이 음독을 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같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음독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아이들이 정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독을 한다는 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히 읽어 내려가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정독을 하는데 음독으로 하는 과정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음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점대 초반 아이가 읽기 시작할 때 음독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자를 보고 소리내어서 읽으면 내가 놓친 단어를 스스로 인지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학생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권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는 파닉스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소리 음가를 내가 다시 한번 내 소리로 내어서 내 귀에 듣는 과정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내가 정확하게 이 음가를 발음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글 떼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아이가 책을 읽다가 잘못 읽으면 스스로 고쳐 읽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쳐 읽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음독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책을 읽기 시작하고 유창하게 읽는 레벨까지 갈 동안 스스로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읽어서 2번씩 반복해서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 읽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퀴즈나 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반드시 내가 꼭 철저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는 친구들은 이 과정을 챕터북에 넘어가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책을 읽고 내가 뭔가 북퀴즈를 봐야 되는데 틀리기 싫고, 그리고 좀 자기가 아직 자신이 없고 조금 두렵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도 사실은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막 내가 듣기만 해도 그거를 막 도전해 가면서 해 보는 성향의 친구들이 있고, 내가 알아도 계속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한글 읽는 것보다 이 퀴즈의 정답률에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안 내고 잘못 읽으면 퀴즈를 많이 틀릴까 봐 두려운 것 같죠. 이럴 때는 살짝 퀴즈를 좀 쉬셔도 됩니다. 예, 모든 책에 퀴즈를 반드시 볼 필요는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책 한 권을 소리내서 자기 성에 안 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성격인 것도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도전하기 좋아하고 하나를 배우면 막 열을 해보고 싶어하는 성향의 친구들은 사실 내가 몰라도 막 도전하기 때문에 초기에 리딩을 영어를 시작할 때,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리딩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뭔가 빼먹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가면서 꼼꼼함이 없기 때문에 영어 리딩에서 좀 고레벨로 갈수록 정체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넘어가는 친구들은 처음에 레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지만 나중에 진짜 이 친구가 꽉 채워졌을 때는 고성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렉사일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SR이 안 오르다가 어느 순간 확 오르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걸 원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독하고 딱 맞는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정독은 책의 내용을 정독의 과정을 퍼플 아카데미에서 권하는 내용은 책의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담아가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사고하면서 읽어가는 과정이 정독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친구는 교과서를 한 번만 읽어봐도 시험 문제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10번을 읽었는데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 긴가민가 이걸 봤던가 안 봤던가 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게 결국
결국은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정확히 내가 인지하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고, 퍼플 아카데미에서 정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퍼플 아카데미의 교육 목표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학생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해외 대학에 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대학 과정에 가서 공부할 때 이 정독의 과정은 학습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독을 권하는 건데, 그게 반드시 소리내어서 읽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묵독을 하더라도 정독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 소리내어서 읽더라도 정독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독을 하더라도 정독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직은 어린아이죠. 9살이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꼭 소리내어서 읽는 게 정독이 아니라는 걸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내가 소리내어서 읽어야만 이걸 좀 꼼꼼히 읽고 퀴즈를 다 맞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그 끈을 잘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머니께서 조금 풀어주시게, 뭐 아이에게 뭐 그냥 엄마랑 짧은 책을 읽으면서 조금 해보던가, 예, 워드 카운트를 낮춰서요, 짧은 책을 읽고 좀 풀어보는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소리 안 내어서 이제 그냥 묵독을 할 때 당분간 퀴즈를 보지 않고 그냥 즐겁게 좋아하는 책 위주로 읽게 하는 가이드도 필요한 거죠. 사실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강박관념을 갖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퀴즈를 꼭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내가 뭐 퀴즈를 다 맞아야 돼 해도 강박관념을 절대로 안 갖는 친구도 있고, 퀴즈를 다 맞지 않아도 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틀리기를 싫어하는 경향을 가진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아이에게 조금 더,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조금 풀어주는, 예, 아이가 강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옆에서의 학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사실은 정독을 하는 친구라고 보여져요. 정독을 하는 친구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막 두세 번 읽고 목이 아플 정도로 읽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거는 잘하고 싶어서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하면 질립니다. 독서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조금 긴 책을 읽을 때는 어머니께서 뭐 이 책은 퀴즈 안 풀어도 되니까 너가 좋아하는 책으로 읽어보라고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시리즈로 쭉 읽어가면서 스스로 그런 강박을 좀 없애는 과정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